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인데요. 최근 들어 가장 큰 경제 이벤트로 전 세계 시장이 이 잭슨홀의 제롬 파웰의 입에 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의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이날 연준의 파월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사실 발표 전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채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평균 물가 목표제란 무엇일까요? 일단 연준의 역할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 급격한 경제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유지하는 것이 이 연준의 그 목표치이고, 이 물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여 이 2%의 물가 상승률을 완만하게 지속시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 바이러스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소비와 생산 모두 서플라이 체인과 어떤 소비 체인 모두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소비와 생산 둘 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빠지게 된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는 것이 이제 근원 소비자 지출인데 지난 1년간 0.9%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뭐 속담으로 따지면 조삼모사라고도 해야 하나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당분간 연준은 금리를 인상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2%의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금리를 인하라고 이런 조정을 했지만, 지금 거의 제로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2%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 이런 어떤 기존까지의 스탠스 논리를 배제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근원 물가지수가 낮았고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2% 넘게 가더라도 예전의 마이너스와 지금 2%가 2% 이상의 플러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평균적으로 조정해서 2%만 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제 설명이 어렵지 않으셨죠?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조금 빠졌어요. 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빠진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세일즈 포스, 그러니까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서로 편입된 세일즈 포스가 어저께 26%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빅테크 종목들도 같이 다 기대감에 상승을 했잖아요. 이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한 거에 따른 어떤 그 급등한 것에 따른 기간과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지수는 3,500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S&P 500의 3,500 터치는 사실 뭐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500의 경우 위에 매물대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JP 모건 지금 그 연준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JP 모건이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각각 2.3%, 1.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조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3.5%, 아마존이 마이너스 1.2%, 어저께 많이 올랐다. 많이 10% 이상 올랐었죠.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3.9%를 기록을 하면서 뭐 어제의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어떤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적 기간적 어떤 조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연준의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의 배경은 실업 상황과 크게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연준 페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이 지금 실업률을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 실업률을 보시면 이 실업률이 2017 여기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쭉 이렇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2020년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률이 자그만치 거의 15%에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건 다 아시는 그 바이러스 상황 때문입니다. 실제 실업률이 현재도 1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 많이 떨어진 거죠. 15% 가깝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런 어떤 실업률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지금 그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와 자본시장은 현재 따로국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실물 경기와 어떤 그 자본시장이 먼저 뛰어나가지만 실물 경기와 거의 동행한다. 그 괴리는 좁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와 함께 산책하는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가 먼저 앞으로 막 뛰어가지만 결국 집에는 개와 개 주인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끈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끈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끈에 보통 주인이 개와 주인의 간격이 멀어지면 끈을 당기죠. 근데 이 끈을 당기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m 정도에서 끈을 당겼다고 한다면 연준이 이거를 3, 4m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도 끈을 당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연준의 평균 물가 관리 제도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의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지금 현재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그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역시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게 100만 건을 넘었는데 70만 건에서 이게 이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2주 연속 100만 건을 상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이 실업률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기반하여 어떤 그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실업률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좀 그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못해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은 IT와 하드웨어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유통, 반도체 업종들도 역시 그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섹터가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개별 이슈죠. 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약세론자들은 굉장히 꺾였다라는 표현도 쓰고 2, 3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미래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이 해외 그 선진 시장에서의 그 돈의 흐름과 국내 그 증시자금의 흐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자금의 흐름도 역시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변동이 없고 해외 그 선진국 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도 움직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개별 변수인 이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다시 그 글로벌 시장과의 커플링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공매도 6개월 연장이 결정되었죠. 이것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저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 주변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최근에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위생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꼭 필요한 경제 활동 외에는 모임 자제 이런 것들을 통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현명하게 투자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의 시황을 좀 더 빨리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알람에도 띠링띠링 소리가 나고요. 주식공무원 퇴근길 라이브를 켰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